안녕하세요. 셔터 찬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출이 부족한 사진을 카메라로의 베이직 패널을 활용해서 각각의 슬라이드들을 조절해서 이렇게 적정 노출의 사진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베이직 패널 바로 옆에 보면은 톤 커브 패널이 있습니다. 이 톤 커브 패널을 활용을 해서 이 사진의 대비값, 즉 콘트라스트 값을 조절하는 방법과 또한 특정한 색상을 빼거나 더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커브 패널을 이렇게 보시면은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파라메틱 탭하고 포인트 탭이 있는데요. 이 파라메틱 탭이나 포인트 탭을 활용해서 이 대비값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기 보시면은 툴박스의 다섯 번째 보시면은 타겟 어저스먼트 툴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활용해서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 방식을 활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커브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리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클릭을 하시면은 미디엄 콘트라스트, 스트롱 콘트라스트, 커스텀 이렇게 해서 4개의 단추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디엄 콘트라스트와 스트롱 콘트라스트는 어도비사에서 이 대비값을 미리 이렇게 적용을 해서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기만 해도 사진에 강렬한 콘트라스트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트롱 콘트라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트롱 콘트라스트를 클릭하면 여기 요 상자가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 부분 밝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잠깐 위로 올라가 있고요. 중간점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요. 이거는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진의 대비값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 전하고 적용 후를 이렇게 보시면, 자, 적용 전이고요. 적용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스트롱 콘트라스트 값이 대비 값이 너무 강하다라고 느껴지시면은 바로 옆에 보시면은 미디엄 콘트라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콘트라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보다 대비 효과가 약간 약하게 적용이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자, 이 커브 값이 아까보다가 조금 약하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스트롱 콘트라스트, 스트롱 콘트라스트, 미디엄 콘트라스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커브 곡선이 미디엄 콘트라스트에 보시면 기울기가 약간 완만하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콘트라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스트롱 콘트라스트보다가 약간 약한 대비 값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콘트라스트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냥 내대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리니어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선이 있죠. 이 선들의 어떤 특정한 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조절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콘트라스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스포이드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로 바뀌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클릭한다면 나는 이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점이 생기죠. 그래서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거를 밑으로 조금 끌어내려 주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는 좀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밝게 하고 싶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절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곡선을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점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내시면은 적용한 효과를 다시 없애줄 수가 있겠죠. 커브를 활용해서 사진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때는, 자, 이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S자 형태를 띠도록 그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S자 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이 사진의 대비값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S자 곡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진에 따라서는 S자 곡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정할
할 때 그 사진의 상태에 따라서 이 곡선의 형태를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이 산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가진 사진에서는 콘트라스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S자 곡선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대비 효과가 적절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브 값을 적용할 때는 너무 이렇게 커브 값을 기울기를 강하게 주게 되면은 이 대비값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사진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비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 값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아주 살짝 이렇게 조금씩만 적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한 듯 안 한 듯. 이거는 조절 전이죠. 조절 후, 조절 전, 조절 후 이런 식으로 약하게 적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파라메틱 부분인데요. 이 파라메틱으로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슬라이드 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맨 먼저 하이라이트, 라이트, 다크, 섀도우 이렇게 4개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이라이트는 이 4개의 영역 상자가 있는데요. 4개 영역 상자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값을 조절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사진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의 값을 조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은, 예, 이렇게 가장 밝은 영역, 이 부분의 곡선이 많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라이트라고 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중간 영역, 즉 미드톤보다가 약간 밝은 영역의 값을 조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져가시면, 예, 아까보다 곡선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이죠.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드톤보다 약간 어두운 부분의 대비값을 조절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섀도우 슬라이더입니다. 이 섀도우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 즉 사진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의 값을 조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가장 아래쪽 부분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포인트 부분에서 이미 값을 적용을 하고 나서 파라메틱으로 값을 조절해주면요, 이 포인트로 조절한 값에다가 파라메틱에서 조절한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 파라메틱 값은 일단은 조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도 좋지만 가급적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이 부분은 이 라이트와 하이라이트의 영역을 구분을 지어주는 이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라이트와 다크의 영역을 구분 지어주는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다크와 섀도우 영역을 구분해주는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갖다 놓고 어느 위치에 갖다 놓고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움직이면 섀도우를 움직이게 되면 섀도우는 요 영역에서 요 부분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크는 이 넓은 영역이니까 이 부분 영역이 움직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영역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을 움직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도저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툴박스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타겟 어드저스먼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조절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요걸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요걸 사용할 때는 파라메틱이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틱을 클릭한 상태에서 타겟 어저스먼트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이렇게 좌로 움직이면은 밝아지고 우로 움직이면은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가장 밝은 부분이니까 하이라이트에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늘이 조금 밝으니까 이 부분 조금 어둡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하늘 부분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색감도 좋아지고 개조도 살아나는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벽면 부분 요걸 약간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두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사진의 콘트라스트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톤 커브 패널을 활용해서 사진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톤 커브에서 특정 색상 영역을 조절하는 방법과 크로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법을 사용해서 빛바랜 사진 또는 감성적인 사진 느낌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